자, 485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바로 곱셈 공식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자, 선생님이 곱셈 공식을 한번 써드릴 건데, 자, 선생님은 곱셈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외우라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다 외우라고 하지 않을 거야. 자,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거 보면 곱셈 공식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공식의 첫 번째는 바로 완전제곱식입니다. 저렇게 나오는 거. 완전제곱식은 뭐냐면, 선생님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하는 구조에서 완전히 제곱이 나왔을 때 이걸 완전제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곱해지는 거냐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를 한 번 더 곱한다. 그래서 완전하게 제곱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 거 곱하니까 앞에 거가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건데, 앞뒤나 뒤앞이나 똑같죠. 2, 3은 6, 3, 2는 6이니까 이럴 땐 두 개를 똑같이 봐서 두 배에 대해서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이렇게 쓸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뒤에 거가 제곱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암기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게 뭐 대단하게 느낌이 있다 혹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완전제곱식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의 증명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완전제곱식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볼 때도 꽤 많이 다루기 때문에, 혹은 근해 공식을 유도할 때도 써야 되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암기하라고 할 건데, 그냥 앞에 거 제곱한 다음에 쉽게 말해서 앞에 거랑 그냥 뒤에 걸 곱한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돼? 2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곱한 거에 몇 배? 2배.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뒤에 거 제곱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책에 보면 공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마이너스인 공식이 하나 더 등장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한 방에 끝낼 거예요. 왜냐면 앞에 거 제곱하면 똑같이 나오지만 마이너스 뒤에 걸 제곱해도 플러스로 바뀌어요. 마이너스의 제곱은 뭐니까? 플러스니까. 그런데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앞에 거 둘 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요때 여기에 마이너스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x 플러스 1의 제곱 어떻게 합니까? x 제곱이고 곱해서 2배 하니까 2x고 뒤에 거 제곱하면 1이죠. 그런데 x 마이너스 1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제곱하니까 x 제곱이고 곱해서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x고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두 개 같은 공식을 그냥 하나로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야기고, 아마 뒤에 가서 아마 문제로 등장하게 될 건데, 두 번째 외워야 될 공식은 딱 이겁니다. 잘 봐. 두 번째 외워야 될 공식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랑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를 곱하는 거. 자,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합차 공식이라고 해요. 합차. 전문 용어는 아니고 합차. 언제부터 합차라고 하죠? 아무튼 합차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결과가 보면 앞에 거 제곱 나오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고,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니까 앞에 거 뒤에 거가 빼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연속으로 나와. 그래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마이너스 앞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플러스 앞뒤 하면서 어때? 앞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곱해져 있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이 등장해요. 다시 뒤에 거랑 마이너스 뒤에 걸 곱해서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나온다. 됐죠? 자, 요거는 왜 의미가 있냐면, 잘 봐요. 자, 요것도 의미가 있어서 암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위에 건 정확하게 제곱을 한 거고, 구조를 보니까 앞에 거 제곱이고 곱한 게 나오고 뒤에 게 제곱 나오죠. 구조가 이래. 그런데 합차는 신기하게도 앞에 거 제곱이고 뒤에 거 제곱이지만 두 개 곱한 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뭐 유리화, 아니죠. 이 뒤에 가서 더 어려운 유리화를 할 때 요 합차꼴을 많이 활용하게 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뭐 뒤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요 두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자,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외운 건 아니긴 해요. 자, 근데 한번 우리 해봅시다. 자, 되는지만 봅시다. 3x 제곱하면 뭐죠? 그렇지. 9x의 제곱이 될 거고, 자, 3x와 2y를 곱하면 6xy의 2배니까 12xy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시면 4y 제곱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a가 얼마? 9고, 그 다음에 b가 얼마야? 12고, 그 다음에 c가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나와서 a 더하기 b 빼기 c 할 거야. 그럼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이거 맨 마지막에 항상 더하기일 거라는 상상을 하니까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그치? 결국 다 구해놓고서 뜬금없는 걸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풀었던 습관대로만 문제를 풀어버리니까 문제를 끝까지 보지 않고 쓱 훑어본 다음에 다 더하는 거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정말로 위험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하는 걸 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얼마야? 17이 됩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문제 잘못 봐서 틀리는 게 너무 싫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풀었던 문제를 보면 선생님이 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선생님은 구하는 건 a 더하기 b-c다 라고 쓰고서 문제풀이를 시작했었어요. 선생님은. 왜냐면 나도 너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하기일 거라는. 그래서 틀리는 게 너무 싫어서 마지막에 이거 구하는 거야 라고 써놓으니까 내가 문제를 다 풀고 이걸 한번 보더라고요. 그쵸? 예, 이런 장치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너무 성급하게 문제를 끝까지 보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문제를 읽고 구하는 게 뭔지를 한번 적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세 번째 유형입니다. 490번. 잘 봐요. 여기서는 x-a 전체의 제곱이죠. 이걸 마치 두 개의 유형처럼 보고 있는 거죠. 문제집은. 더하기일 때, 빼기일 때. 근데 선생님은 그런 게 싫어서 자, 한 번에 설명했는데 문제를 한번 봅시다. x-a를 제곱하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앞에 거 제곱이니까 x제곱이고 곱하면 -ax인데 2배 하면 -2ax가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이 될 거고 그것이 x제곱 -x 플러스 b랍니다. 따라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다라고 봤을 때 잘 봐요. 그러면 자, 중요해. 부호 앞에 달린 건 내 거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 1 보이십니까? 따라서 -2a가 얼마? -1이죠. 따라서 a는 얼마죠? 2분의 1이고 자, a 제곱이 뭐래요? b래. 그러니까 b는 a를 제곱해서 만드니까 4분의 1이네. 따라서 a, b를 곱하세요 하면 답은 얼마? 8분의 1. 따라서 여러분들 합의 완전제곱식이나 차의 완전제곱식이나 굳이 나눠서 암기할 필요 없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곱해서 2배 하는데 마이너스를 얼마나 편하게 다룰 수 있는지의 그 숙련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편할 때까지만 연습하시면 이런 거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암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95번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지금 보니까 합차 느낌인데 자, 여기 있는 보기 5개 굉장히 다 중요한 꼴이고 여러분들이 뭘 어려워할지 아는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1번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뭐죠? x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니까 81이에요. 얘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 앞에 거를 마이너스 4라고 보고 뒤에 걸 x라고 본다면 여기가 합차인 게 극명해지죠. 자,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제곱하니까 얼마야? 16이고, 그죠?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게 틀렸어. 원래 뭐라고 나왔어야 돼? 16 마이너스 x제곱으로 나왔어야죠. 그죠? 맞습니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봅시다. 요게 이제 조금 불편한 얘기들인데 요거를 보니까 선생님 합차 아닌 것 같은데 합차가 아닌 게 아니라 이걸 잘 봐.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바꾸면 뭐가 돼요? 5-2a 그죠? 그 다음에 5 플러스 2a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전개하시면 합차 그죠?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고 25 마이너스 4a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얘도 틀렸어. 미쳤나봐. 그죠? 맞는 거죠. 4a 제곱이니까 선생님이 잘못 봤네. 4a 제곱이니까 순서 또 바꾸면 4a 제곱 플러스 25 해서 맞는 얘기가 돼요. 그쵸? 맞는 얘기 됩니까? 되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제는 위에 거는 선생님이 순서를 바꿨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요. 요건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서 마이너스를 묶어낼 겁니다. 앞에서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둘 다 부호가 바뀌니까 x 플러스 y가 되고, x 마이너스 y가 되죠. 자, 그럼 마이너스를 살려두시고요. 요거 두 개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또다시 마이너스를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또 빼는 순서 바꿔서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기네요. 이것도 참이네, 그죠? 그러니까 위에 것처럼 순서를 뒤바꿔서 합차꼴을 여러분들 편한 대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많은 것들을 묶어내면서 합차꼴을 만들어 주던, 그렇죠? 여러분들이 편한 걸 잘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거는 별건 아니죠. 자, 7의 제곱은 49. 그러니까 49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은 마이너스 9분의 1 맞죠? 자, 그래서 요것도 참이 되네요. 그래서 답 몇 번 체크하시면 될까요?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합차 뭐라고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의미가 있는 식이에요. 합차는 의미가 있는 식이라서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봅시다. 오늘 볼 499번 얘기인데, 다음 등식에서 네모안에 알맞는 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보면 이거 너무나도 뻔한 거고 선생님이 어려운 유형까지도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봐요. 1-a 그 다음에 1 플러스 a죠. 이게 그 유명한 합차꼴 아닙니까? 따라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1-a 제곱이 나오면서 봤더니 뒤에 거랑 또 합차가 돼. 그쵸? 아유, 또 합차네. 그럼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야? 1-a의 4제곱이 되죠. 오, 야, a제곱과 a제곱을 곱하면 a의 4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고 봤더니 또 합차네. 그쵸? 그러니까 1-a의 뭐야? 8제곱이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못 오해하시면 여기서 제곱 4제곱이니까 6제곱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다음에 꼴을 보면 빼기에 다 더하기 구조죠. 그러니까 빼기 더하기여야 빼기 구조 나오고, 빼기 더하기여야 빼기 구조 나오고, 빼기 더하기 빼기 구조 나오죠. 그런데 제곱이라는 건 지수가 몇 배 됩니까?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1차에서 2차로 2배가 증가했고, 2차로 2배가 증가했고, 그래서 여기는 뭐야? 8로서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좀 어려운 거 얘기도 한다 그랬죠. 간혹 이런 문제가 나와. 잘 봐. 3 플러스 2. 그 다음에 3제곱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3 4제곱 플러스 2의 4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쓸래?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곱하고 이거 더한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할 거죠. 그럼 어때? 굉장히 불편해져. 이건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합차는 아까 말했죠. 마이너스가 필요하고 다 플러스 구조여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왜 이 앞에 생략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다가 내가 그냥 3-1을 한번 만드는 거야. 이게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사실은. 뭘 하나 붙여보는 거죠. 이래야 합차, 또 합차, 또 합차 나오면서 여기 뭐라고 쓰면 돼? 3의 8승 마이너스 2의 8승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 3-2 써도 되냐 이거죠. 써도 됩니까? 되죠. 왜 안 됩니까? 되지. 왜? 되지? 3-2잖아요. 3-2가 뭐야? 1이라서 3-2는 붙여도 돼요. 그렇군요. 그치?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잘 봐.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요? 5 플러스 2 5제곱 플러스 2제곱 5제곱 플러스 2 아니 5 4제곱 플러스 2 4제곱은요? 그럼 이거 그냥 5의 8제곱 마이너스 2의 8제곱 쓰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 뭔데요? 여기 뭐 쓰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뭐 쓰면 돼? 5-2 써주면 되는데 5-2는 1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대로 쓰면 여러분들 큰일 나죠. 원래 없던 숫자를 내가 붙였으니까. 그럼 얘가 몇이니까? 3이니까
얘를 1로서 고쳐줄 3분의 1만 앞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따라서 결과에도 뭘 붙여주는 거야? 3을 한번 붙여주시면 됩니다. 분모에다가. 자, 3을 곱했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해서 원상복귀 해준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합차꼴의 구조를 잘 보면 빼기 더하기. 결과가 또 합차. 또 합차. 그래서 지수가 몇 배? 2배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없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붙여놓고 원상복귀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중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한번 챙겨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잘 봐. 곱셈 공식 유형 7번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요거 유형을 띄운 건 사실 많지는 않지만 요거 띄웠죠. 지금 보세요. 1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의 곱이야. 그래서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가 합이고요. 여기가 곱이고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한 번은 알려드립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곱이라서 거꾸로 이렇게 만드는 건 인수분해 과정에서 더 중요하지 실제로 전개하는 입장에서는 얘를 이렇게 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볼게. 자, 502번을 보면 x-a랑 x-5를 곱할 거죠. 그러면 잘 봐.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 당연히 2차, 1차 상수 형태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2차는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우리? x랑 곱해서 x제곱 만드는 거고 마이너스 b는 x랑 숫자랑 x를 곱해서 만드는 거고 플러스 15는 뭐야? 숫자랑 숫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뭐야? 5a. 그죠? 그게 15니까 아, a가 얼마야? 3이거든요. a가 3이란 말이죠. a가 3이란 얘기는 x-3 곱하기 x-5를 만들겠다 이 얘기거든. 네.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니까 답은 뭐? 8x. 그쵸? 그래서 b는 얼마? 8이야. 주의. 마이너스 b지. 그냥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 안 돼요. 8입니다. 알겠어요? 네. 틀리면 안 돼. 그래서 38에 24라고 답을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전개 이해가 너무 중요한 게 2차는 뭐랑 만나서 2차가 된다고? 1차와 1차가 만나서 2차가 되는 거고 1차는요. 1차와 숫자, 그 다음에 숫자와 1차가 곱해져서 1차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요. 숫자끼리 곱한다. 따라서 이걸 뭐 공식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15네 a는 3이네 이렇게 풀어주시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러니까 b는 얼마야? 8이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걸 굳이 지금 이렇게 막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나중에 알려줄 겁니다.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곱이다. 근데 이게 여기서 플러스 1 플러스 곱을 외워버리면 나중에 근각계수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거긴 또 여기 합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막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는 해드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외우면 큰일 나나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암기하면 그게 더 헷갈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뼛속 깊이 전개를 한번 이해하는 형태로 가자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506번입니다. 유형에서 보면 이것도 공식을 놓고 봤을 때 잘 봐. 공식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가 뭐가 나와요? acx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bd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말 가장 쓸데없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진짜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봐야 어떻게 하냐면 ac 곱한 거 구해놓고 ad, bc 구한 거 더하기 하고 BD를 또 대입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식을 쓰고 여기다 작성하고 다시 숫자를 계산한 걸 또 대입하는 학생들 너무 많이 봤어요. 공식을 만들어 놓고 외워놓고 숫자를 다시 조합해서 대입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공식을 암기하는 이유는 계산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선생님이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잘 봐. 이것도 공식으로 외우면
너무나도 불편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불편해. 진짜야. 나 이거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 A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D, BC, 그다음 BD 이렇게 만들 겁니까, 진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1차와 1차의 곱은 2차니까 2차의 구조는 2차, 1차 상수고, 그죠? 2차, 1차 만들어 놓고 고민할 거죠. 우리 이제 덧셈 뺄셈 할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다 했잖아. 2차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1차와 1차가 2차가 되니까 4, 2, 8 써주시면 돼요. 별거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1차를 만들 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1차는요. 1차와 상수 7, 4, 28. 이 정도 쓸 수는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2x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6 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22라고 써주는 것도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숫자는 숫자끼리 3, 7에 그렇죠.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쭈르륵 나왔어. 따라서 A가 얼마? 8, B가 얼마? 22. 그 다음에 C가 얼마? 마이너스 21이죠. 그때 요거 2배 한대. 2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16 더하기 22 빼기 21이야. 따라서 17이 답이겠죠. 5번이 최종적인 답이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훌륭하죠. 외우는 거 왜 나쁘겠습니까? 그렇지만 외우지 않고 전개를 이해해서 푸는 것이 조금 더 우아할 수 있다는 거죠. 우아하면 어떻게 나와요? 우아. 해서 우아하냐? 미안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최대한 느끼고, 그쵸? 외우지 않고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우리 510번 볼 거예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몇 개? 2개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자, 볼게. 자, 2x-5의 전체 제곱이죠? 자, 합차가 아니라 완전 제곱식이죠? 앞에 거 제곱하면 4x제곱 맞죠? 자, 곱하면 마이너스 10, 2배 하면 마이너스 20x 맞고, 마이너스 5의 제곱은 플러스 25 맞죠? 그래요. 우리 이제 전개를 이해했더니 어때? 쓰지 않고도 암산이 가능해지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개수가 1차인 개수가 1인 1차식의 곱인데, 앞에 거는 제곱해서 x제곱 맞죠? 6, 7에 40이 맞죠? 6x 빼기 7x 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x 맞아요. 그죠? 자, 얘는 앞에 거 제곱하니까 뭐죠? x제곱이고, 자, 곱하면 플러스 3x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 3x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야 이놈의 새끼야. 이거 틀렸네. 그지? 이놈의 새끼 틀렸어. 맞아? 선생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감자인데요. 웰시콕입니다. 웰시콕이 알아요? 맨날 내가 하면 이놈의 새끼만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 마이너스를 쓰면 어떡해? 감자 취급해야지 뭐. 이놈의 새끼.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추가. 잘 봐. 얘들아, 3의 제곱과 마이너스 3의 제곱이 같을까? 같죠? 같습니다. 왜 같냐면 플러스는 제곱하면 뭐가 돼? 양수가 되고, 마이너스도 제곱하면 뭐야? 양수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어도 챙기는 게 좋아. 어떤 걸 양수화 시키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 2개가 있어요. 절대값과 제곱이 있는데, 제곱을 할 경우에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잘 봐. x 플러스 3y 전체의 제곱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전체의 제곱이 어때? 같아요.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에 제곱이라는 놈이 붙어 있을 때 요 괄호 안에 있는 놈의 모든 부호를 어때요? 바꿔도? 그쵸? 시계값이 변하지 않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막 부호 바꿔도 돼요. 대신 2개 다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y의 제곱은 1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바꿔도 된다 이거죠. 자, 이거 선생님이 나중에 선생님과 계속 공부를 한다는 가정하에 이거 되게 많이 쓰는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제곱 있을 때 안에 있는 거의 부호를 바꾸는 거 많이 써먹을 거니까 지금 하나 챙겨두시기 바라야겠죠. 일단 3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합차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a와 a를 곱한 마이너스 a 지금 이미 틀렸어. 그죠? 맞습니까? 이미 틀렸어. 그 다음에 여기는 3a와 2a를 곱해서 6a 제곱 맞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1b, 3분의 1b, 6분의 1 b제곱 맞아요.
그지? 자, 3과 3분의 1 곱하면 1이고 2와 2분의 1 곱해도 1이죠. 역수. 그죠? 1 더하기 1은 2죠. 그죠? 큰일 날 뻔. 그죠? 2 맞습니까? 맞아. 그래서 얘도 답이야.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 4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이런 기본적이지만, 그쵸? 여러분들의 수학을 편하게 만들어줄 아이디어들이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515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각각 7x, 4x였답니다. 그죠? 사각형에서 가로는 3만큼 늘렸고 세로는 1만큼 줄였대. 자, 이때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얘야, 가로는 늘어났으니까 7x에서 3만큼 늘어났다 7x 플러스 3 아닙니까? 근데 얘는 줄었으니까 뭐야? 4x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 두 개 곱한 거지. 좋아, 곱해볼게. 자, 그러니까 7x 플러스 3 가로 5 곱하기 4x 마이너스 2 이거지 않나요? 그쵸? 1차 곱하기 1차는 2차, 2차의 구조는 2차, 1차 상수. 좋아요. 그럼 요거랑 곱하니까 74, 28x 제곱일 거고, x는요? 마이너스 7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5x라고 해주시면 됐고, 숫자는 숫자끼리 마이너스 3.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중3 과정부터는 사실은 이런 활용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 그 보기는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적응을 한 거고, 중학교 2학년 때 활용을 거치면서 좀 익숙해져서 난이도가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520번 볼게요. 요거 사실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은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각각 4a, 3a이고 그 다음에 폭이 1m인 길을 십자 모양으로 냈단 말이에요. 요때 색칠되어져 있는 부분의 넓이가 PA제곱 플러스 QA 플러스 R일 때 PQR에 대해서 합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걸 가장 무식하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잘 봐. 요거 직사각형 혹은 평행사변형 해서 요 길이 빼주면 되죠. 요 넓이 전체에서. 그 다음에 뭐 빼면 돼? 요 가로 길의 넓이를 빼주면 돼. 그런데 요 부분이 그럼 몇 번 빠져요? 2번 빠지죠. 그래서 뭐 실제로는 가장 멍청하다기보다는 가장 아무 생각 없이 풀 때는 4a 곱하기 3a 여기에서 뭘 빼? 가로의 길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1이니까 얼마? 4a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폭으로 나와 있는 길이는 마이너스 3a. 그런데 얘는 몇 번 빠진 거라고? 2번 빠졌다 그랬죠. 그럼 안 되니까 여기는 1 정사각형이니까 마지막에 1을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아름답게 12a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지? 자, 이제 선생님은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바로바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는 거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예쁘게 보려면, 잘 봐. 선생님이 여기서 파란 부분을 하고 밀었어.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그럼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길이 이렇게 나 있는 상태에서 요 부분을 찰칵 붙이고 요 부분을 찰칵 붙이면, 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길을 이쪽으로 뺐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일로. 동의 가능할까? 그쵸? 이렇게 옆에서 하고 민 거야.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들어 올린다면 그 다음에 도형의 모양은 어떻게 바뀌냐면, 그렇지, 요런 직사각형의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면 사실은 이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가 도로폭이 1이고 여기도 도로폭이 1이니까 요 길이는 4a에서 1 뺀 거고 요 길이는 3a에서 1을 뺀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요 빗금친 저 도로폭을 제외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4a-1, 3a-1을 그냥 곱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그럼 4랑 3이랑 곱하니까 12a 제곱이고, 그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나오니까 마이너스 7a, 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지금 이것처럼 3a, 4a 정도면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식 자체가 복잡해서 여기에 또 지지고 볶고 하려면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선생님처럼 지금 어떻게? 밀어가지고 요렇게 전개하세요라는 게 사실 단원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 출제 의대 부합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거는 전개가 아니니까. 이렇게 전개하는 게 사실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수의 총합은 12-7 플러스 1이니까 얼마? 6이라고 최종적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간혹 여기는 길이를 이렇게 내지 여기는 길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일 때. 자, 요건 풀이가 다를까요? 아니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죠. 얘가 여기서 탁 붙으면 길이 이렇게 움직여요. 사실은 밑변 곱하기 높이로 바라봤을 때 이 비스듬히 있는 평행사변형이나 이렇게 똑바르게 서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똑같기 때문에 혹여라도 길이 비스듬하게 등장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밀고 푸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23번 문제예요. 자, 보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을 전개하세요 라고 돼 있죠. 자, 사실은 지금처럼 항이 3개인 거의 전개식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개를 직접 전개하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지. 물론 우리는 전개를 이해했어. 그러니까 항이 나올 때 x제곱 나올 거고 xy 나올 거고 x가 나오겠네. 그죠? 그 다음에 xy y제곱 y가 나올 거고 3x 이렇게 전개 무식하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출제 의도가 정확하게 있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치환하라는 얘기죠. 치환은 수학에서는 선물과도 같아요. 치환을 하는 순간 난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당연히 치환하는 게 맞아요. 잘 봐. x 플러스가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x 마이너스 3 플러스 2y 해도 되니?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 해도 되니?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전개를 하면 그죠? 앞에 거가 뭐야? x 마이너스 3. 뒤에 거가 뭐야? 2y.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러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조를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앞에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서 a 더하기 b, a 빼기 b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앞과 뒤라고 설명한 게 뭐 어려운 문제 이거 제곱 나왔는데 여기 막 x 플러스 y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플러스 5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열심히 전개하고선 별표 친다고요? 못 푼다고. 그게 아니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니까 합차의 개념 구조로서 바라볼 수 있는 거. 구조를 잘 파악해야 수학의 난이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그냥 x-3이라는 걸 뭐 이렇게 치환을 해주는 걸 원해요. 그대로 해드릴게. 자, 그럼 a 플러스 2y 그 다음에 a-2y라는 전개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죠? 전개하라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잘 봐. 합차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것이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만 나오겠네. 4y제곱이라고 꼭 써주세요. 2 제곱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뭐야? x-3을 a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그치? 원상태로 돌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전개하는 거 이제 우리 요건 전개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4y제곱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될 겁니다. 물론 내림차순 정리, 그러니까 높은 차수부터 시작을 해서 정리해 주는 게 원칙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고도 써주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고 얘는 그냥 내림차순 정리인데 뭐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혹여라도 이렇게 구했는데 보기에 답이 없다고 당황하지 말고 순서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라야겠죠. 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527번 볼게요. 얘도 상당히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고등학교도 이런 느낌의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풀어야 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잘 따라 해 보시기 바래요. 그냥 막 푸는 거 아닙니다. 잘 봐. 자, 선생님 이거 먼저 설명을 하자. 자, 선생님이 x 플러스 앞에 거, 그 다음에 x 플러스 뒤에 거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x가 나오면서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헷갈릴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전개를 살짝 해보면 앞에 거 뒤에 거가 여기 더한 상태로 나오고 곱한 게 뒤에 나온다는 걸 조금 이해하고 있다면 얘를 그냥 막 전개하면 이상한 식이 나오고 여러분들 전개할 수 없는 식이 등장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 앞이 나온다는 요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봐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1차가 4개를 곱하면 4차식이 돼버린단 말이야. 4차식의 전개식을 배울 리는 없지. 그럼 이때 우리는 2차를 전개한 다음에 또다시 2차식의 전개 형태로 치환을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때 치환이라는 건 똑같은 부분이 있어야 치환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2개 곱하면 x제곱 나올 거고 x가 뭔가 나올 거고 이렇게 2개를 곱해도 x제곱 나올 거고 x에 뭔가가 나올 건데 지금 보니까 합이 동일하게 되면 이 2개는 뒤에 있는 숫자끼리 더한 결과가 등장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제일 먼저 뭘 보는 게 중요하냐? 숫자를 더한 결과를 보면 돼요. 그게 같으면 뭘 할 수 있다? 치환이 가능해진다. 그래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더하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곱하기를 봐야 돼요. 왜냐면 뒤에는 곱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서는 얘가 너무 유형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2개를 치환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한번 보자면 자, 그래서 2개의 합이 똑같으려면 2개의 합이 같다? 평균이 같다죠. 그러니까 제일 큰 숫자랑 제일 작은 숫자를 더한 거랑 나머지 2개를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지금 얼마야? 4랑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3이거든요. 4에다 마이너스 3을 더하면 1이지 않니? 그 다음에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 더한 것도 1이지 않니? 그래서 선생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3을 묶으란 말씀이시죠? 당연한 말씀.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시면 얘가 전개해보면 x제곱이고 2x 마이너스 x 플러스 x 그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어디까지가 똑같이 나온다고? x제곱 플러스 x까지 똑같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부분을 뭐라고 치환할 거다? a라고 치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를 a라고 치환하는군요. 이거 꼭 쓰셔야 돼요. 하겠다. 자, 그러면 a-2 그 다음에 a-1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도 이제 2차식이니까 전개할 수 있는 거죠. 차수가 낮아졌어. 몇 차에서? 4차에서 몇 차로? 2차로 낮아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a 마이너스 2와 12를 곱하니까 플러스 24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다시 원상복귀 해줘야 돼요. x제곱 플러스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4의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4 맞습니까? 자, 그러면
2차를 제곱하니까 4차식이 나오겠죠. 자, 앞에 거 제곱하면 몇 차? x의 4차. 여기서는 4차 나올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곱해서 2배 할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2 x제곱과 x 곱하면 x 세제곱인 거 알고 있지? 여기서 x 세제곱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x 제곱하면 마이너스 14x제곱과 겹치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3x제곱 맞니?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14x 그 다음에 플러스 2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선생님 저는요 전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치환 따위는 하지 않아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은 잘 봐. 하란 얘기는 아니야. 알겠죠? 앞에 게 정확한 풀입니다. 2차 2차 곱하니까 x에 4차 3차 2차 1차가 나올 거고 상수가 나올 건데 2차 4차는 2차 2차 곱해야만 나오니까 이 1이야. 안 쓸게. 근데 3차는요 2차 1차 1차 2차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2라고 쓸 수 있겠다. 동의 가능하죠? 그 다음에 2차는요 2차랑 숫자 마이너스 12 1차랑 1차 플러스 1 그 다음에 숫자랑 2차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13 맞나? 그 다음에 1차는요 1차 숫자 1차 마이너스 14 그죠? 그 다음에 숫자끼리 플러스 24 이렇게 전개하시는 걸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하라고 할 건데 중학생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치환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그런 4차식이 치환 형태로 나온 건 여러분들 4차식의 전개를 암기해서 팍 풀어라가 아니라 여기서 똑같은 걸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사실 연습시켜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치환하는 형태 문제 너무 중요해요. 수학에서는 치환 형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환하는 형태로 연습은 하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그냥 덤으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충분히 치환하는 걸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